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주희입니다. 공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공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저희 여선 MBC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오늘 이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견을 쉽게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토론회에 앞서 후보자들의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한 순서로 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4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공군수 후보를 좌석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무소속 송귀근 공군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종 공군수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김학영 공군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김경준 공군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4분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송귀근, 박병종, 김학영, 김경준 후보 순이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1분씩입니다. 먼저 송귀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수 후보 기호 5번 송귀근입니다. 공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잠재력이 큰 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 지역 발전이 뒤처져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군의 발전은 군수가 행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군수가 얼마나 청렴하고 정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4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첫째, 공군민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둘째, 깨끗하고 청렴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셋째,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군민에게 막말과 폭언을 해서 군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군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는 물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병종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박병종입니다. 저 박병종 오직 한마음 내 고향 고흥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8년간 우리 고흥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없는 길도 만들어가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또 뛰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은 고흥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고흥 발전을 위해 몸살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뚝심 있는 군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부모 형제가 계시고 또 우리가 묻힐 이 땅을 그 누구보다도 이 박병종은 아끼고 사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박병종,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공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군수 후보 기호 4번 김학영입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은 3선은 안 된다. 준비된 군수 후보가 선택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혜 행정, 독선, 즉흥 행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5년을 잘 마쳤습니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등을 통해 청와대, 도청 등등을 근무하면서 많은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6년 전에 고향을 찾아와 고향민과 두루 만나면서 고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살펴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군수 후보 김학영,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 기호 1번 공군수보 김경준입니다. 오늘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군수가 되면은 공군의 패거리 정치, 줄서기 정치,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농어촌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서름과 고통을 함께하고 농어촌을 살리는 야무진 군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 그런 못된 공해 시설은 절대 불허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 온 힘을 다해서 고흥 국민을 섬기고 제대로 된 건강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공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분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네 분 후보께서는 제가 드리는 공통의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공직사회가 국민적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공직자 비리, 전시행정 행태를 지적하는 행정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직사회 개혁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후보자들이 펼칠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박병종, 김학영, 김경준, 송귀근 후보 순이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1분씩입니다. 박병종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대다수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 유착 등 부정부패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통일부서 장기 근속자는 반드시 순환 전보를 시켜나가고 또 감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조직의 폐단을 척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무사 안일과 복지부 등 의식을 철저히 타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계획적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행정 서비스도 당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개혁이 거론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나 기관의 장이 바뀔 때는 개혁을 외치고 합니다마는 성공한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장이 청렴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해야만이 조직의 개혁이 된다는 것을 저는 조직의 장으로서 근무해 보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송파 서장 때 저희들이 15명을 특진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다른 서에서는 2명 내지 3명에 불과했습니다만 15명을 시켰는데 특진 때마다 저는 돈 1원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특진을 대상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연히 계획이 되고 열심히 일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공의 군중은 그야말로 썩을 들어 썩었습니다. 특히 공군수부터 청산의 대상입니다. 공군수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 예가 여러분 보십시오. 2007년 9월 3일자 보도입니다. 박병종 씨 전 선대의장으로부터 박병종 씨가 돈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자 이걸 장학금에 투척을 했습니다. 돈을 받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 행위고 비록 사법적인 처벌은 면했다 할지라도 우리 공국민들의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재판은 준엄하고 또 행해져야 됩니다. 이 돈놈이 다시 공군수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청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공군청의 일반 공무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군수에게 아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군수만 바라보고 행정 서비스를 소홀히 한다면 그런 풍토를 만든 군수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인사 비리의 주범은 인사권자인 군수이고 공직사회의 핵심은 바로 군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단돈 1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능력에 따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인다면 일반 공무원들도 윗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행정 서비스도 잘할 걸로 봅니다. 공직사회의 개혁이든 행정 서비스의 향상이든 결국 군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후보들께서는 상호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격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나라우주센터가 우주항공 클러스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요. 우주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학영, 김경준, 송기근, 박병종 후보 순이며 발언 시간은 후보당 1분씩입니다. 김학영 후보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주항공 관련 연구 분야, 그다음에 부품 개발 분야, 그리고 발사체 발사 분야입니다. 현재 연구 분야는 대덕에서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품 개발은 사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사체는 나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부품 개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주항공 관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우주항공을 상징한 대규모 축제를 지역 생산물과 연계해서 치르는 것 등이 우주항공하고 관련된 성공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지금 우리 공군의 이 지방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군수는 마치 공군이 우주항공의 메카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허풍이고 가짜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주항공 수도가 되려면은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에 지원이 없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허풍선이 우주항공 클러스터입니다. 공에는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제가 집권당에 들어간 이유는 국가로부터 야무지게 이 우주항공 클러스터에 대한 일을 끌어올라고 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현재 나라호 우주항공 클러스터는 여러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클러스터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주센터는 봉래에 있고 항공센터는 공만 간척지에 있고 천문과학과는 토양읍에 있는 식으로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각 시설들의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관람객들은 거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우주센터 관련 시설들은 가급적 나라 우주센터 주변이나 우주센터로 가는 길목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 우주센터는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도의 해상국립공원과 연결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나라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박병종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2009년 산업연구원에 우리가 영역을 줘가지고 그 영역 결과로 14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또 국가계획에 사실상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7년까지 우주 분야만에서 약 7천억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안으로 첫 번째 우주항공 시험평가 시설인 우주센터와 또 국가 비행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두 번째 우주과학 관광 분야로 숙박시설이 포함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우주랜드, 우주과학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주항공 분야는 산업의 총화로서 일자리 확보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후보자 1인이 공약을 발표하면 다른 후보자들이 1인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1분, 후보자당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준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네, 제 10대 공약입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우선적으로 주는 공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초중고생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국내버스를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미 전남 신항군이 6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게 되면 앞으로 고흥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고 이동이 활발해져서 고흥이 경제의 활성화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번에 꼭 믿으십시오. 이미 신안군은 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편리성을 인정받아 전국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합니다. 초중고생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국내버스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네, 송기근 후보께서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국내버스 무료 운행은 참 그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쯤 되고 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공군이 재정 자립도가 5.7%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공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지원을 가지고 쓸 때는 쓰고 안 쓰는 때 안 씁니다.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34.7%입니다. 인구로서만 24,650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고 초중고생은 전체 숫자는 그야말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초중고생들은 의무교육의 대상이고 의무교육의 대상은 즉 이동권도 무상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병정 후보께서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에 보면은 도양읍에다가 고흥군도 아니고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또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와 기초농산물 최저 가격제 조례 제정을 해서 농자재가, 반값, 농약, 비료 가격 인하하겠다 하시는데 어떤 재원과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양읍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결과입니다. 도양읍에서만 아니고 도양에는 주 경기장과 주요 경기시설을 하지만 기타 나머지 경기장은 공군의 지금 기존에 있는 초중고 그 운동시설을 충분히 하면 되고 그리고 이 국비 전액을 끄집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 후보로 들어간 겁니다. 국비 지원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자재값 반값 그리고 기초농산물 최저 가격은 지금 나주시의회가 하고 있고 앞으로 고흥군민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사항입니다. 재원은 우리 고흥군비를 특별기분을 설정해서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영 후보께서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공약을 하나만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기근 후보하고 같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좋은 제도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공공 서비스, 일반 서비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을 특정인만 혜택을 받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을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전국체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국비를 끌어올게 될 것입니다. 수천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능력과 자질입니다. 분명히 하고 또 잘할 것입니다. 그 외에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영상, 집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군정의 기본 방향을 잘 사는 공, 따뜻한 공, 깨끗한 공으로 정하고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여주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공국민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 고부가가치 농축수산물을 집중 생산해서 각종 제품이 제값을 받고 제때 팔릴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가공 공장과 거점 가공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축산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들과 사회적 약자를 잘 섬기는 효자군수, 약자를 위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을 잘 챙겨드리는 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흥을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만드는 관광군수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고흥의 역사, 문화, 자연, 바다를 연계시키는 치유의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기근 후보의 공약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정 후보께서 송기근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송기근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대부분이 제가 민선 공교롭게도 5기에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포장지만 바꿔서 홍보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추진 사항에 화장만 한다고 새로운 공약이 됩니까요? 또한 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취약 부분과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포장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장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목만 열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공약을 제가 상당히 많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게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영 후보께서 송기근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공약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마 6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과연 6천 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6천 개 일자리는 이 각 마을의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 여러 가지 그쪽에 산업에 참여하는 일종의 봉사를 겸한 그런 일자리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강사를 하신다든지 또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또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6천 개 일자리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경준 후보께서 송기근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공군은 지금 1차 산업이 주도로 한 곳입니다. 이미 농산물 가격이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다는 것은 소득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완전히 망한 농촌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군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선 농촌을 살리려면
그야말로 제값받는 그런 농정을 취해야 되는데 송기근 후보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우 추상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듣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때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통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현재 공의 유통센터가 있지만은 그건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유통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제값을 받고 우리 농축수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준 후보께서도 제시했지만 저도 똑같은 이 최저 생산비 보장 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 점은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박병종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분야에 맞췄습니다.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또 상가 인근의 주차장 소공원 등 국민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패류 양식장 환경 개선과 또 이 해조류, 이양기 사업 등 어업 생산 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석류단지 조성 등 읍면별 특화 작물을 집중 육성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또 최선을 다하겠고요. 마을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예방하겠습니다. 과학로켓센터, 우주항공 부품 시험 평가센터를 조기에 가시화시켜서 우주항공 소재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영 후보께서 박병종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100가지 공약 중에서요.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아마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지금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폭락이 된 상태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학용 후보님 질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제값받고 팔 것인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우선 예를 들어서 마늘값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봄철에는 양파값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수매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가들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양파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마늘 관계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한 결과 12,000톤 정도 되는 재고 물량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정부에서 정부 수매가를 결정 고시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스페인산은 2,500원, 남해산은 3,000원을 꼭 지켜줄 것을 요구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준 후보께서 박병종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박병종 후보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화려한데 내용은 이미 썩을 대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의 농촌 실정이 뭐입니까? 이미 도탄에 빠져 있어서 그야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농촌을 살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는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설립해서 피해 보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기금을 이미 조례를 해서 제정을 해서 마늘이라든가 또 채소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지난 몇 년 전 배추가 폭락을 했을 때도 우리 유통회사에서 최소한 생산비 보장, 그러니까 그것도 미치지 못한 것은 값을 종잣대 또 인건비는 제한 이런 것은 수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폐기 취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통회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민선 4기 때 이 공약을 공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만 있다면 농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유통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 농민들도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품질이 좋은 것은 개인적으로 판매해버리고 품질을 안 좋은 것을 군에서 소멸해달라, 판매해달라 이런 것에 차질이 좀 있었을 뿐입니다. 네,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께서 박병종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8년 동안 과연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인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인지 아까 앞에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도 비리공짜 공약을 많이 남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기근 후보께서 농사를 안 지어봐놔서 그 깊이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본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은 하늘과 동업입니다. 시절이 좋았을 때는 제대로 된 생산량을 할 수 있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래서 농가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을. 그것은 하늘의 능력을 조금 줄이고 우리 힘을 좀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은 10%만 많이 생산돼도 폭락이 되고 10%만 생산이 적어도 폭등이 됩니다. 이런 것을 조절하는 데는 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많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축산 종사자의 소득 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축산물 판매 가격은 수년간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부채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비에 대한 대폭 지원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흥에서 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로 관광지 조성을 통해서 체류하도록 하고 그렇게 따라서 소비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복지에 주력할 것입니다. 질 높은 휴식, 일자리 창출, 여가문화 공간 확대 등에 대해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30초. 김학영 후보께서 좋은 공약을 내보셨습니다. 특히 고흥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고흥 관광이 아예 침체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박병정 군수가 내쫓은 그 오렌지호 같은 것이 고흥에 들어와야만이 말하자면 연계가 돼서 고흥 관광이 활성이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김학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관광지 단지 조성은 3개 권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동 권역, 소록도를 중심으로 한 녹동 권역, 그리고 북부권, 그리고 여수하고 이제 다리가 낮기 때문에 그쪽 권역에서 대단히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된다. 소규모 공원이 아니라 대단히 공원이 조성이 돼서 항상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지역을 공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도로를 지나가는 조그마한 산들은 1년 내내 꽃이 필 수 있는 꽃으로 단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지역을 공원화하면서 3개 권역을 대단위로 공원화시키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방금 전 지역을 공원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농촌 지역은 이 주변이 모두 공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온갖 산과 들과 바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도시도 아닌데 농촌에 그렇게 전 지역에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공원화라는 부분은, 전 지역의 공원화라는 부분은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산에 봄부터 겨울까지 피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잘 보이는 아름다운 산들을, 지금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꽃을 심어 놓는다면 봄에도 꽃이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수시 이렇게 피게 만든다면 아마 언제든지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 현상 유지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꽃을 심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하지, 그 이상의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병정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보면 여수구 MBC 인터뷰에서도 통해서 내가 발표하신 출마의 변에서 방금도 말씀 계시는데,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은 현재 인구 7만여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고흥 인구의 무려 3배에 가까운 이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7만의 인구고, 20만이라는 인구는 수시로 우리 지역에 와서 체류하는 인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대로 방치해 둔다면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손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봄이 빨리 찾아옵니다. 제주도만큼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꽃단지를 만든다든지 좋은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3배의 인구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취지지, 주민등록상에 20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후보자 1인이 다른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행 시간은 각 후보자당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반론 30초, 재반론 30초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준 후보가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준 후보께서 송기근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근 후보는 지난 출마를 할 때도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도 수 틀리니까, 세 틀리니까 또 튀쳐나왔습니다. 이건 정치가로서 도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옛날 내신화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20일 날 저에게 이런 제의를 했어요. 우리 자, 박병정 듣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제가 출마를 이랬다 저랬다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번 했을 뿐입니다. 또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을 하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너무 구태연하고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자기 식구 챙기기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앙당에서 심사를 해서 전남 쪽에 5개의 군수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때 같이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정밀심사 대상 5개의 군수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라. 또 하나의 공문은 3선 도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평가를 반영해라. 그런데 민주당 전남 도당에서는 이 2개의 공문을 아예 숨기고 안철수 쪽 심사위원들한테는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심사입니까? 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정당에는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김경준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송기근 후보가 정지 가지는 보다네요.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송기근 후보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분명히 나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또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 토론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상호 짜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가자, 이렇게 하겠는데, 이건
정치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송기군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마 안 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날 짜고 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짜고 치자는 게 아니고 혹시 사전에 어떤 질문들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 점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준 후보께서 박병정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박병정 군수는 참 입이 상당히 그런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시하면 씨발 것 도저히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욕지기를 하고 있고 또 남녀 구별별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공뉴스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남자는 젖빠지게 달려야 남자고 여자는 씨 빠지게 달려야 여자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거기에 박병준 후보 답변 듣기에 앞서서 김경준 후보께서는 격한 발언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네, 자제해 주세요. 박병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옛말이 생각나네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말고 또 말이 아니면은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말을 과정을 겪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막말처럼 들리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흥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고흥에 정서가 있습니다. 또 고흥에 우리가 통용되는 문화 이런 환경 속에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아무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고흥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말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분명히 밝혀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이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인이 씨발 것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씨발 것이 아니에요. 김경준 후보 거기에 격한 발언 삼가해 주세요. 네. 경고드리겠습니다. 자, 반론해 주십시오. 30초. 네. 공의 정서가 욕을 한 것이 정서란다면은 이건 크게 잘못된 거 있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박병정 군수의 사고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수는 우리 고흥군수로 작업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흥군민들이 이번에 그야말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제거해야 할 군수입니다. 계속해서 박병정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셈 하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나 공직을 지향하시는 후보님께서 어떤 공명심에 대한 유혹이 있더라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준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네, 김학영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 4년 동안 내내 선거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본인께서 고흥군에 말하면 경찰서장을 하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실행할 사람이 4년 동안 내 마을을 3번 이상 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김학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4년이 아니라 6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살면 애경사가 있으면 찾아가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합니다. 또 지역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알고 살아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향에 와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었을 뿐이지 선거를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다. 누가 되든 우리 김경주 씨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집안에만 하루 종일 있지는 않을 거예요. 1년 내에 집안에 있지. 많은 사람 만나면서 즐기기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듣고 하는 것이 삶의 과정일 뿐이지
그것을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경준 후보자 반론 듣겠습니다. 네, 그게 삶의 형태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도적이었습니다. 예, 선거운동을 모집하고 마을의 조직책을 선정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공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분명히 솔직하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다 보면 오정이 쌓이고 서로도 관심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일 뿐이지 무슨 의도적으로 조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다. 어떻든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방송에 적절치 않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면 제작진이 마이크를 끌 수 있음을 고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께서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박병정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병종 후보님은 고흥군이 2년 연속 교부세 확보 전국 1위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를 8년이나 하신 분이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이 과연 교부세가 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교부세에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 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지자체가 사용할 돈의 부족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특별 교부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보통 교부세, 특별 교부세 압니다. 그러나 보통 교부세를 우리가 가지고 오더라도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천 길이가 몇 미터라든가 해안선 길이가 몇 미터라든가 이 보통 교부세로 산정되는 것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원을 갖다가 보통 교부세 항목에 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 이 보통 교부세 많이 탈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죠. 또 특별 교부세도 옛날에 도양, 녹동, 우회 배수로 이런 209억, 600억 이런 것도 전국에서는 뭐 10번째 안에도 탈 수도 탈 때도 있었고 이 보통 교부세는 전국에라 군 단위 전국 2년 연속 1위를 했다 이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께서 박병정 후보께 반론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반 교부세 지표대로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했다고 그건 잘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특별 교부세는 고흥군이 작년에 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근 보성은 46억, 장흥은 53억, 완도는 4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군보다 훨씬 큰 우리 고흥군이 겨우 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국비를 확보하는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병정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제일 적을 때만 꼬치보 가지고 말씀하실게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으나 선장이 우리 송 후보는 무능하면 배가 침몰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선장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소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 출마는 자유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여론도 있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 입당 탈당도 멋대로 하시는 무책임한 분에게 우리 공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김학영 후보님께서는 아까 앞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관광단지는 결국은 민자 유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박병종 후보님께서도 영남 남해에 우주해양 리조트를 조성했다. 금산에 시월드를 조성했다. 이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민자 유치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거창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저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금산으로 가는 그 다리만 이쁘게 색칠을 해도 그것이 관광 요소가 될 겁니다. 일본에도 조그마한 다리를 잘 갖고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소록도를 중심으로 해서 금산이라든지 녹동 이 인근에 계절별로 피는 꽃만 잘 갖고 와서 키워놔도 뭐 큰 거창한 건물 짓지 않고 꽃만 그 일대에 잘 갖고 놓고 길러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 개발을 한다 뭐 한다면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1조를 들여온다, 민자 유치를 한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하면서도 규모를 크게 만들면 큰 돈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기본의 생각을 바꿔라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근 후보 반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에 대규모 관광단지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방금 김학영 후보님 말씀에 하면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아니고 아주 작은 볼거리 위주의 관광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규모 관광단지라는 그 표현의 공약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텔을 짓는다. 호텔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꽃을 심고 가꾸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분을 먼저 내셨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아름다운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 유치가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선과 후를 잘 가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기근 후보께서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김경준 후보님께서는 이 군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평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고흥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고흥군이 삼성 군수를 맞이해도 좋을 만큼 군정을 잘 이끌었다고 보시는지, 한 사람이 12년간 군수를 하게 된다면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 점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야말로 박병정 군수가 이끄는 고흥군정은 잃어버린 8년이고 다시 또 이번에 또 재선이 된다면, 삼선이 된다면 그야말로 고흥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분명히 말하지만 삼선을 허용한다면 고흥군의 불행이다.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정을 정말로 공정하게 했냐? 패거리하고 자기 지지층한테는 특혜를 줬지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고흥 국민들이 이번에 알고 퇴출시켜야 할 그런 군수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호소합니다. 삼선은 안 됩니다. 저로 바꿔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반론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질문을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을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군정은 거짓말 군정이고 가짜 군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여수 MBC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은 속지 말고 이번에 박병정 군수를 청산해 주시고 야무지게 똑똑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고흥이 살아나고 그게 고흥 발전의 대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정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정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아이고,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수도 같아서 좀 하기가 좀 거끄름 좀 더 있습니다만 해야죠 뭐. 모름지기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이라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능력에 주력하기 전에 정책과 비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에 아무런 노력도 업적도 없는 분들이 도대체 뭘 믿고 출마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네, 김학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고향에 와서 6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0여 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타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잘하고 또 우리 지역 분들을 돕고 하는 것도 큰 임무고 중요한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에 와서 6년 살았습니다. 단순히 선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박병종 군수님께서도 후보께서도 지역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도 내 가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과 접하면서 고흥을 많이 알게 되고 고흥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박병종 후보께서 김학영 후보께 반론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학영 후보님께서 고흥에 6년 살았다고 강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고흥에서 태어나서 6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 고흥을 위해서 뭘 객지에서 하셨더라는데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이 사실 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저만 그런지 어쩐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사실 여기서 거처를 집을 아파트라든가 또 하나는 단독으로 두고 사는지 그것에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김학영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여기서 천막을 쳐놓고 살든지 아파트에서 살든지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일 뿐이지 후보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뭐 좀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어디서 하든지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지역에 서울에서 사신 분들이나 고흥에 사신 분들이나 애로사항 있을 때 같이 돌봐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박병종 후보께서 김경준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경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칭 경제 전문가라는 분이신데 그동안 오늘도 말씀이 그랬지만 고흥을 재정 자립도 최하위 찢어지게 가난한 거렁병이 집구석이라고 비난을 해왔는데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선관위 자료를 보면 단 한 푼도 세금이 고흥에 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거렁병이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운운하며 재정 자립도를 말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거렁병이는 거렁병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기 성적이 그렇게 불량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까 정책과 비전 이야기를 하겠는데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허풍을 많이 쳤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월드 리조트가 이라크에 갈 일전 중에 3천억이 온다고 했지만 거짓말 아닙니까? 본인이 이번에 사과하세요. 그리고 깨끗이 후보 사퇴하십시오. 네, 박병종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준 후보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떳떳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방 기초단체장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샤를 제너고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유치 관계도 협의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나이지리아하고 1조 원 이상의 그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이라크에 갈 자금 1조 원 중에 3천억이 공에 온 적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문제 있는 후보입니다. 아니잖아요. 답변을 제가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병종 후보께서 송기군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군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후보님은 멈춰버린 8년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럼 지나간 8년간 우리 공직자는 놀고 뭘 했다는 말입니까? 변하던 모습이 송 후보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새정치란 말씀도 자주 하시는데 정정당당하게 국민에게 뜻을 묻는 경선을 하라고 하니까 탈당한 것이 과연 이런 것이 새정치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멈춰버린 8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은 고흥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하겠다고 공약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실현된 것들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탈당을 해서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기 사람 챙기고 했던 것은 아마 박병준 후보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중앙당에서 이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박 후보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심사 자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로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박병정 후보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명으로 듣기에는 너무 공색합니다. 예.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 과정을 좀 설명해 드려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린 데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출신으로 고향 공직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은 이런 삼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덕성과 윤리를 겸비한 정도를 겸비하고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하시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당이 전남도당에 보낸 공천 지침, 정밀심사 대상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공천에서 원천 폐지하라. 또 하나의 공문, 삼선 도전자는 업무평가를 반영하라. 제가 알기로는 업무평가도 가장 하위 쪽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공문을 숨겨버리는 공천이 과연 정당한 공천인지, 자기 중앙당의 방침도 무시한 공천이 제대로 된 공천인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군의 수장을 선택하는 척도가 될 토론 방송입니다. 후보들께서는 격에 맞게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학영 후보가 이끄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영 후보, 김경준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박병종 후보한테 공격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에 김경준 후보께서 군수 후보로 등장이 되면서 앞전에 서로 간에 있었던 송사 문제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준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병종 군수는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공군청 자유계획 게시판에 현재까지 공군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700개 이상을 갖다 비판의 글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으면은 정말 지적을 해주고 감사합니다.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거에 128건을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다 혐의가 없다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만 14개의 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좀 재판을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현재 재판 중입니다. 어디에 민원을 가지고 재판하는 군수가 어디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박병정 군수가 퇴출의 대상이고 다시 삼선에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답변합니다. 네, 김학영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30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희 반론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해결이 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런 군민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경준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박병종 군수는 이 군정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 지적을 공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마다 자기를 공격했다. 저 공격한 적이 없고 바른 말 제대로 하고 군정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그런 참 추잡한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어디 민원에 대해서 고소를 한 그런 사례가 공군 말고 더 있겠습니까? 공군수 네, 그야말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 지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입니다. 다른 후보자에게 다른 후보자를 겨냥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학영 후보께서 송기근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또 가깝고 좋아하는 분입니다만 오늘 답변 중에 선거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이 부분을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언제 나왔느냐. 아마 돌아다니면서 선거에 나올 뜻을 많이 비쳤기 때문에 그러고 올라간 것은 사실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저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지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선거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를 둘러본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출마하냐 안 하냐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공식적인 견해지 사전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걸 가지고 출마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딱 한 번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영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행정을 하시거나 정치를 하시거나 솔직한 것은 솔직해야지 답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군수에 나오겠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오래 살지 않으면서 선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만 가지고 선거를 나온다고 이렇게 아주 가장 추악한 정치인들이 말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행정을 마치고 이제 나오신 선거에 나오신 분이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 송기근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30초. 아니 그러면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측근이나 주변 친인척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사로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인 얘기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흥에서 오래 살았냐 오래 살지 않았냐는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흥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군수를 뽑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지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고 하는 것은 전혀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김학영 후보께서 박병정 후보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그 어느 구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 지역의 어떤 풍토나 문화는 있겠지만은 군수는 또 대외적인 우리 지역의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은 부끄러운 부분이다. 뭐 이 부분은 보다 지금 한 8년 군수직을 맡으셨는데요. 박병정 후보께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병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느 구성의 말씀, 아까 대표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민선 사기 취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검찰에 수사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순천에 있는 CBS하고 제가 인터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의 하는 말, 하는 행동, 먹는 거, 입는 것까지 또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모습이 돼서 군수 nom소리를 들란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거의 넥타이도 매질 않고 국민 속에 이렇게 파고들어 살고 있고 시 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시 발로 힘껏 뛰겠다는 약자를 해가지고 시 발 것 군수다. 그래서 시 발 것을 그래서 사용한 것입니다. 네, 김학영 후보 반론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주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엇갈린 일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마다 숨겨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병정 후보 재반론 듣겠습니다. 숨겨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도전과 신뢰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저는 뛰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적한 바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신념 가지고 뚝심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16.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고흥군은 재정 환경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고흥군의 재정 자립도 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경준, 송기근, 박병종, 김학영 후보 순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김경준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고흥군은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5.7%밖에 안 되는 거렁뱅이 공군입니다. 그 성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박병종 군수의 사고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군수가 되면은 농공단지 몇 개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집권당의 힘을 빌려서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 말하자면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성장 동력으로 사용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흥 발전의 초석이 되고 우리 대량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송기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이 재정 확충 문제는 사실 고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하려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신세목이 개설돼야 되는데 우리 고흥군은 공장이나 또 회사 또 아파트 건설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봅니다. 현재 내국세 19.24%인 지방 교부율을 25%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해서 국비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1,000억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별로 실익이 없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낭비성 축제 이런 걸 없애는 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병종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재정 자립도에서 뭔가 좀 깊이를 이해를 못한 것인데요. 못한 것이 하신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에서 지방세와 세액 수입 등 순수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교부 확보는 2년 연속 전국 군단 1위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 2년 연속 전남 군단 1위. 2013년도에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기관에 선정되게 되었고 군비로 갚아야 할 빚은 단돈 한 푼도 없습니다. 자체 수입이 2006년 취임 당시에는 238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무려 408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강 농구단지라든지 기업 유치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추진 중인 기업들이 점차 입주하면 자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학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재정 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 뒤에서 네 번째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세 목이 송기근 후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도세라든지 국세 중에 지방세, 군세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우리 지금 지방세 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이것이 지금 지방세의 세원입니다. 세목인데 우리 주민세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와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기농들 많이 끌어들여서 주민세 받도록 하면 됩니다. 재산세, 우리 지역 재산을 많이 늘리면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특히 중요한 건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는 우리 소득분, 이것은 개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법인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주도권 토론에 이어 공통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1분씩이며 발언 순서는 김학영, 김경준, 송기근, 박병종 후보 순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저는 공직 생활을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열심히 잘 마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지역에 와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수직을 잘 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깨끗한 군수가 될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 있으면 달려가서 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군수가 될 것입니다. 잘 할게요. 우리 국민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경준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 배를 좀 보십시오. 네. 잠깐 내려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발언 이어주십시오. 발언 이어가 주세요. 네. 저는 6년 전에 이 강경화를 앓고 이번에 이제 고흥군수에 출마를 했습니다. 다시 사는 목숨을 고흥군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정직하고 고흥군민을 제대로 섬기고 그야말로 고흥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집권당 후보만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송기군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고흥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고흥이 계속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인지 아니면 성장과 발전으로 비상할 것인지는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는 머슴이라고 굽실거리다가 당선되고 나면 목에 힘주고 국민을 무시하고 내 편을 갈라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막말과 폭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특정인이 삼성 군수를 하게 되면 공직사회나 지역사회 편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고흥은 부패의 원상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청렴하고 능력 있는 행정 전문가,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기호 5번 송기군과 함께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어 갑시다.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병정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고흥을 위해 필요한 일꾼인지 토론을 보시고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진정 고흥을 사랑하고 구석구석까지 살피는 애정을 가진 자만이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략 공천이 안 되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온갖 중상모략과 비방만을 일삼는 후보에게 우리 고흥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 박병정 65년을 고흥에서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농사를 제 손으로 마무리해요. 잘 사는 고흥을 만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박병정, 제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고흥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고흥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